was building on a lecture. Verses coming daily under pressure. Working on the plot and the scheme. The true style trademark is at the edge of your dreams. I'm talking one shot for the kill. The breeze cut, freeze up, straight dropping the chills. I'm talking taking over pieces and shares. A bomb break sky high. Check the movement is here. Yeah. It's one heart, one shot. Now the future is yours. Go. Turning dreams into reality. In the lab with the formula and chemistry. The memories spark and motivate and make the industry shake. We put the bars in the brakes. I'm talking one chance at best, yes. Painting pictures for the culture, keep the brushes fresh. Took the cover with the drummer, passion never rests. Freedom is a teacher under pressure, now we blessed. See, I was so good for the go. There's one art, one shot, now the future is yours. Go! Yeah. It's one art, one shot, now the future is yours. Go!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디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란 정보, 지식, 감정, 의사 등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미디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드라마, 영화, 뉴스 등이 있겠죠. 미디어는 이처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그리고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란 개인 간의 연결망을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소셜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를 크게 예를 들 수 있겠죠. 매스미디어란 공개적으로 동시에 정보가 전달되는 영향력이 매우 큰 미디어를 매스미디어라고 부릅니다. 드라마, 영화, 그리고 뉴스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미디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요? (1440년) 무렵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됩니다. 1890년대 에디슨을 중심으로 영사기술을 도입해 영사기 시대를 맞이하였고 1930년대 텔레비전이 개발되고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정보화 시대까지 발전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정보통신 기술 및 인터넷이 발전이 되면서 스마트폰까지 만들어지게 되며 지금의 인터넷 메타버스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본래 어떠한 형태였는가를 알아보니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우리는 뉴스를 보기 위해서 신문을 통해 소식을 접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 편지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종이로 된 미디어, 종이로 인쇄된 미디어를 사용하였으며 라디오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소리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시각과 청각으로 소식을 전했고 스마트폰이 발전이 되면서 디지털 시대의 형태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미디어는 무엇의 발전으로 오늘날의 더 큰 발전을 이루었을까요? 바로 스마트폰의 발전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당시에 우리는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는 신문을 통해 접해야 했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직접 영화관에 들러야 했으며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직접 예약을 하기 위해 여행사에 방문하거나 호텔이나 펜션에 직접 연락해 예약하고 쇼핑을 하기 위해서 직접 마트나 백화점 등을 방문하고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로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생겨난 다음 시대가 바로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1인 미디어,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들도 스마트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란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1인 방송 플랫폼, 즉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의 발전과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하고 기획을 완료하였다면 촬영을 하고 그 촬영 결과물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3단계를 거쳐야 영상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이 생겨난 후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겨나기 전에는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고가의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을 편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발전된 이후로는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과 편집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 미디어 소비자와 미디어 생산자의 영역이 많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구나 어디서든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스태프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휴대폰 하나로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 등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한 채널에서 어떠한 영상 콘텐츠를 방영하는지 방송 편성표를 보며 시간을 확인해 영상 콘텐츠를 즐겨보았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영상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가 생겨남에 따라 많은 장점들이 생겨났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 하지만 단점도 역시 존재합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지금도 수많은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올라오는 영상 하나하나 검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봐왔던 수많은 논란들, 그리고 너무나 자극적인 콘텐츠들, 이렇게 기술의 발전들로 우리의 삶이 편해졌지만 이렇듯 장점 뒤에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크게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계를 뜻하죠. 사용자의 검색 기록, 사용자들이 봤던 영상들, 사려고 했던 물건과 음식들,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영상과 게시글, 그리고 물건들. 알고리즘은 이렇듯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움을 주는 알고리즘도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비슷한 장르, 비슷한 이야기들만 접하다 보니 어느새 그 정보에만 주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콘텐츠를 접하게 되면 A의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들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단점, 필터 버블. 알고리즘으로 사용자에게 맞춰진 특정 데이터만을 제공받게 되면서 다른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특정 정보만 소비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편향된 정보에 갇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명확한 가치 판단 없이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편이 많아지게 된다면 자신이 본 콘텐츠, 자신이 본 정보들이 무조건 옳다고 믿게 되어 결국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A가 있다면 B가 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처럼 모든 미디어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제작물은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개입될 수가 있어서 사용자가 미디어를 접할 때에는 항상 있는 그대로를 믿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미디어와 1인 미디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려면 영상으로 만들 촬영물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위기, 공간, 온도, 습도. 특별한 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함이거나 누군가에게 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내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청자를 배려하는 미디어. 모든 미디어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청자가 보기 편한, 시청자를 위한 미디어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올바른 미디어 제작을 위한 촬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안정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안정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삼각대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짐벌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삼각대나 스마트폰 짐벌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을 몸쪽에 가까이 하여 촬영하면 그냥 서서 찍을 때보다 더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질입니다. 스마트폰을 외부에 들고 돌아다니다 보면 먼지나 지문이 스마트폰에 쌓일 수 있습니다. 항상 촬영을 하기 전에는 전면 렌즈와 후면 렌즈를 닦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배터리입니다. 촬영을 하기 전에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기기의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촬영을 하기에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고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며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네 번째, 용량입니다. 촬영을 하기 전에는 내 휴대폰에 충분한 용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갤럭시라면 디바이스 관리의 저장 공간을, 아이폰이라면 아이폰 저장 공간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기본 어플 사용 권장입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스마트폰 촬영 어플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스마트폰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편집된 화면이 나오는 반면 기본 카메라는 내가 추후에 다른 편집 어플이나 보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거나 원본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로 본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가로를 기본으로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릴스나 쇼츠의 경우 세로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로로 촬영합니다. 일곱 번째, 화면 비율 설정 값입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서 촬영할 때에 설정 값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화면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갤럭시, 아이폰 두 스마트폰 다 HD부터 QHD, 동영상의 크기와 품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저장 매체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촬영 결과물을 따로 저장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상 편집을 위한 촬영물, 나만 기록하고 싶은 기록물, 친구에게 받은 영상이나 사진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찾는 것이 오래 걸리거나 삭제하는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혹은 용량이 가득 차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USB나 외장 하드 등 저장 매체를 통해 영상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운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마이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상 촬영 시 스마트폰을 손으로 쥘 때 마이크를 막아버리게 된다면 소리가 잘 녹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는 공간은 손으로 공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피사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꼭 내가 찍으려는 피사체를 한번 터치해야 합니다. 휴대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자동 초점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죠. 비 오는 날 버스 창가에 앉아 예쁜 건물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유리에 맺힌 빗방울로 초점이 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유리에 맺힌 빗방울인지 건물인지 정하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터치해 피사체의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촬영 전 설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율 설정입니다.
화면의 비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9:16, 4:3, 1:1, 16:9가 있습니다. 세로로 영상을 제작할지 가로로 영상을 제작할지 정했다면 편집하기 전에 비율을 선택하여 제작하면 되는데요. 라면을 끓일 때 동그란 냄비에 할지 납작한 후라이팬에 할지 정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9:16은 요즘 많이 제작되는 쇼츠나 릴스에 많이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4:3은 요즘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비율이지만 옛날의 느낌을 살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 있던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다 4:3의 비율을 사용했거든요. 1:1은 정사각형 비율입니다. 인스타그램 및 카드뉴스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1:1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을 때 게시글에서 사진이 잘리지 않고 보이게 됩니다. 16:9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주로 가로로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비율을 설정해 사용합니다. 다음은 수직 수평 안내선 설정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의 스마트폰의 선을 만들어 수직과 수평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안내선의 기능을 켜고 끄는 방법입니다. 각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을 들어가 카메라 설정에서 수직 수평 안내선, 격자 등을 선택해 내 휴대폰의 안내선을 켜줍니다. 안내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구도를 잡거나 수직과 수평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촬영할 때 수직 수평 안내선을 통해 오른쪽에 있는 선에 사람을 배치하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비워주는 구도를 잡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비워주는 것을 아이룸이라고 합니다. 아이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가요? 실제로 이 아이룸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하는 기법도 사용하곤 하는데요. 주인공의 심리적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룸을 없애기도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가운데에 배치할 때는 이렇게 3등분할 선의 가운데에 사람을 배치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보는 방향에 아이룸을 줬던 것처럼 머리에 공간을 줌으로써 안정적인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공간을 주는 것을 우리는 헤드룸이라 말합니다. 헤드룸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존재하니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구도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누워있는 방향을 따져 수직 수평 안내선을 보고 배치합니다. 식물에게도 방향성은 존재하는데요. 식물이 자라나는 방향, 바라보고 있는 방향, 꽃잎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따져 그곳에 방향성을 주어 공간을 비워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직 수평 안내선을 통한 촬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만약 내가 10초의 영상을 촬영할 거라면 나는 녹화 버튼을 누른 후 얼마나 촬영해야 할까요? 정답은 10초 이상입니다. 영상은 편집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앞에 3초, 중간은 촬영 내용, 마지막 3초, 이렇게 앞뒤 3초 이상을 주어 편집점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기소개 영상을 카메라를 세워두고 촬영할 시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자기소개를 하려는 장소에 돌아가는 모습,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 자기소개가 끝나고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러 가는 모습. 처음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는 영상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집이라는 단계를 거쳐 앞과 뒤를 잘라 없앱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을 촬영할 때 앞과 뒤에 시간을 더 주어 편집점을 만들어줘야겠죠. 또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영상의 길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을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영상은 늘릴 순 없지만 긴 영상은 짧게 줄일 수 있으니 편집점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촬영하여
내가 원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여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르게 미디어를 사용하고 활용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